네, 저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 생존자 모임 그리고 진선미 위원실에서 기자회견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 7월달에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라고 하는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고요. 그래서 19대 국회에서 정말 통과되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19대 국회가 마무리가 되어가는 현재 시점에서도 법안에 대한 논의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중단된 상황이고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끝까지 저희는 그걸 놓치지 않고 19대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안전행정위원회에 법안이 상정이 됐고요. 법안 심사 소위와 공청회를 한 차례 진행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거기서 더 이상 진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또 준비한 이유는 지난 4월 20일 날 AP통신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AP통신의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게 됐고요. 영국의 BBC나 미국의 CNN이나 독일, 프랑스, 태국 아주 세계 각지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크게 AP통신의 기사를 인용 보도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남한 정부가, 한국 정부가 이러한 인권 침해 사실이 과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가 되었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는 국가의 품격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가난하고 장애가 있고 어린 아이들이 신체적 자유를 구속당하고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학대와 폭력에 시달렸던 아주 심각한 인권 침해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재정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하나 그냥 개별 인권 침해 사건을 어떻게 그때그때 특별법을 제정을 하냐라고 하는 굉장히 저급한 수준의 인권 의식을 좀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대 국회에도 끝까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한국 정부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한국의 국가의 명예를 얼마나 실추시키는 사건인지를 좀 제대로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저희가 오늘 기자회견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 생존자 모임의 한종선 대표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모임 대표로 있는 살아남은 아이 한종선이라고 합니다. 내일이면 2016년 4월 28일이 됩니다. 저희가 작년 이맘때 딱 국회 앞에서 저희가 삭발식을 하고 58일간 연장 농성을 한 날이기도 합니다. 세월은 금방 1년이라는 시간을 또 잡아먹었습니다. 그럼 밤새 제가 적어온 발언문을 읽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 국회의원님들. 어느덧 19대 국회도 임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19대 국회를 지켜봐 주시고 열심히 해오신 국민 여러분과 국회의원님 그리고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모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형제복지원 사건은 전혀 변한 것 없이 이렇게 또 19대 국회 임기 마지막에 19대 국회에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답을 듣고자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정부 관계자들은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전혀 본질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 심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기까지 합니다. 무려 4년간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알려왔고 국회에서 공청회까지 열린 이 사안에
행자부 답변은 단일 사건에 어떻게 특별법을 만들 수 있느냐라는 이 답변은 정말 형제복지원 사건에 아무것도 모르거나 아니면 형제복지원 사건을 진상규명할 의지조차 없는 것처럼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은 단일 사건이기 이전에 누가 이 사건을 만들었는지를 파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박정희 대통령 때 1975년 만들어진 내무부 훈령 제410호에 근거한 1987년까지 국가가 주도한 사회정화 사업의 국가공권력이 저지른 사건이며 가족과 집이 있는 수많은 국민들을 임의로 불황인으로 만들었고 감금하였으며 551명이라는 사망자가 말해주듯 수많은 인권유린이 자행되는 동안 국가 주도로 시행된 사회정화 사업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국가는 최소한의 공권력에 의해 잡혀간 국민들에 대한 아무런 신변 보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처음 1987년 알려졌을 때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하게 방해했던 과정에 대한 국가가 저지른 범죄 사실을 은폐한 모든 사실과 피해자들이 불황인이 되어야만 했던 불명예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은 명예회복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형제복지원 사건이고 진상규명을 원하는 이유입니다. 국가가 저지른 국가폭력에 있어서 국가가 진상규명으로 해결하고 피해자들과 국민들을 상대로 머리 숙여 사과가 뒷받침돼야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단일 사건이기 이전에 국가폭력에 의한 사건은 특별법으로서 진상규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일입니다. 또한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존재할 때 왜 형제복지원 사건은 자료 제출이 없었냐라는 그 부분 또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신이 납치되다시피 강제로 감금당하고 죽기 직전까지 처해본, 거기다 돌아갈 수 있는 자신의 가정까지 모든 게 없어진 사회적 약자인 피해 당사자가 어떻게 국가 공권력 피해 사실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공권력에 찾아가 이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라는 곳이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온 피해자들이었고 또다시 형제복지원과 같은 곳에 잡혀가지 않을까 정정긍긍하며 살아온 우리들 인생입니다. 자고로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논리적으로 이야기가 되기 위해선 과거사 진상위원회를 최소한 존치시켜놨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풀리지 않은 의문과 사건들은 숱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존치기간은 고작 5년 남짓이었습니다. 거기에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를 해체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피해 당사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통로를 차단함으로써 저희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은 이렇게 국가로부터 사과는커녕 냉대와 홀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기 있는 피해 생존자들과 아직도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숨기고 이 사회의 그림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많은 피해 생존자들과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저희와 같은 피해자들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형제복지원 사건 특별법은 통과시켜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의 희망 고문은 하지 말아주시고 저희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 중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찾아내서라도 진상규명되어 명예회복이 될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님들과 정부 관계자 모든 분들이 손을 맞잡고 해결해 주시길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또한 국가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 형제복지원 사건에 이제 전 세계가 알게 되었습니다. 진실은 숨긴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숨겨진 진실은 또다시 미래에서 재반복된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제복지원 대책의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고 또 민변 사무처 최용선 변호사입니다. 우리 한정 대표에 있습니다만은 작년에 삭발농사원 했던 1년이 되었고 한정 대표가 살아남은 책을 발간한 지도 3년이 넘어졌습니다. 1인치 했던 것도 4년여가 지납니다.
그 많은 세월 동안에 많은 울부짖음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사회는 이에 대해서 화답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AP통신이 보도했던 부분들을 보면 그거는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침묵, 오래된 침묵, 한 번 보도하고 한 번쯤 돌아보고 마는 우리들의 그 무뎌진 인권 감수성을 질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19대 국회에 남아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다. 형제복지원은 사실 형제도 없었고 또 복지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난무했던 것은 폭력과 고함소리, 매로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어디선가 말아져서 덕석이 말아져서 버려지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만 있었던 곳입니다. 그로부터 이제 내년이 되면 30년의 세월이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현재까지도 스스로를 형제복지원을 나왔다는 이야기조차도 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온 소수자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개인적인 고뇌와 결단을 통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의 삶이 하나하나가 한국 근대사의 현 주소이고 역사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증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보도를 보면은 재정적인 문제, 단일 사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부망정법이랄지 현 정부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단일 법안들은 충분히 입법이 되었었고 지금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 실효성 문제는 변론을 하더라도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한세 피해자법도 운영이 됐었던 적이 있고 많은 가거사 법안들도 있습니다. 또 개별적인 피해와 관련해서 특별법들은 얼마나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금액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 형제복지원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분들 심지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지라고 이야기해. 그때는 몰랐었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논리냐. 일제시대 때의 친일, 독재를 찬양했던 또는 그런 부역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는 없을 수 없다는 면접을 주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국가의 정책을 위해서 희생되거나 소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러한다면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와 명예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복지원 사건은 사실 이제까지 침묵 그 자체로서 이제까지 강의되어 왔다는 것, 그것이 더욱더 이들의 피해가 현재까지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 반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19대 국회 남아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들이 법을 통해서 스스로의 명예를 회복하고 스스로의 삶 속에서 스스로의 자존감을 회복하면서 좀 여생과 남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아무래도 19대 국회에서의 그 입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2014년도 7월 25일날 저희가 법안 발의를 했는데요. 공식 명칭은 뇌물불량 410호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 사건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법률입니다. 그 진선미 의원님을 비롯해서 55명의 국회의원이 이제 함께 공동 발의했고요. 대표 발의를 하셨던 진선미 의원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진선미입니다. 사실은 형제복지원 관련된 유가족분들, 또 피해자, 당사자 모든 분들께 참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희망 고문처럼 어려운 일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박근혜 정권은 국민 행복 시대를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들 중에 본인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처들을 받았던 분들을 품지 않고 어떻게 국민 행복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국가의 품격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건이 결국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갑자기 올해 4월 20일에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외교라는 것도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자세로 어떻게 다른 나라의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것이 다른 나라에서의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4년 내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노력해 주셨는데도 여전히 답보 상태로 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될 수 없고 그게 현 국가의 수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들이 과연 본인들에게 주어진 멍해를 과감히 떨치고 본인들이 필요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책임을 어떻게 당사자들에게 묻습니까? 과거사 진상 규명할 때 하지 왜 못했냐라고 묻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근혜 정권 내에서 그래도 마지막 이번 그 20대가 시작되기 전 19대 국회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입법돼야 될 문제가 바로 형제복지원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도 제발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75년도에 내무불려 410호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요. 불황인들을 그냥 국가가 단속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를 그냥 배회하는 떠돌아 다니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면서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임신을 이제 구속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내무부의 훈령이었죠. 그런데 제정은 75년도에 됐지만 사실은 그 이후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전두환 정권에서는 사회 정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다시 가난한 사람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격리, 수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데 이 때문에 해외 언론에서는 더더군다나 86, 88을 계기로 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했는데 한국에서 평창 올림픽이 하는 게 정당하냐 이런 여론들도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간단한 사안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비리와 인권 침해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데 이것들은 바로 과거의 역사들이 제대로 바로 잡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는 반복된다는 의미에서 인권 침해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언론에서도 정말 이 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질의 혹시 있으시면 피해 생존자분들이 전국에 이제 살고 계시는데요. 일단 저희 대책위하고 연락되시는 분들은 한 200~300명 정도 되세요. 굉장히 어려운 삶을 또 살고 계시고 새벽부터 막 부산, 대구 이런 곳에서 다 올라오신 분들이십니다. 어렵게 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요. 네,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딸의 엄마입니다. 20대 국회가 지나가기 전에 저희 자녀들이 엄마의 불황의 딱지를 달고 사회생활하는 건 정말 원치 않습니다. 저희 딸들을 위해서라도 20대 국회에는 국회의원들, 국민 여러분들이 저희들의 진상규명을 특별법을 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질문 있으시면 네, 그 한국 언론에서는 그래도 사건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알려진 편이죠. 저희가 해외 반응이 어떤지 좀 확인하기 위해서 AP통신의 기사 댓글 같은 것도 쭉 살펴보면서 내용들을 좀 살펴봤었는데요.
그 번역 기사와 내용들이 저희 대책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을 모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의 그 입법 추진 경과를 조금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꽤 오랜 기간 동안 논의가 됐고 국감 과정이나 또 언론 보도들을 통해서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 또 안행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고민해 주신다고 해서 저희가 협의까지 했었습니다. 실제로 예산이 문제가 많이 된다고 해서 일단 많은 분들을 설득해가면서 피해자들을 설득해가면서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들은 일단 뺐습니다. 그래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라도 먼저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협의안까지 마련했는데 기억하시겠지만 수많은 차례 동안 안전행정부 장관이 교체됐습니다. 그 교체되는 과정 속에서 점점 정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회귀하고 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이번 문제에 대해서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도 그냥 행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피해자들과 같이 논의되는 과정 속에서 협의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렇게 많은 피해자들이 본인들의 요구들을 스스로 절제해 가면서 협의까지 해서 많이 마련됐으니 그 안대로 꼭 이번 19대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한국전쟁 이후에 한 곳에서 500명 이상의 사망이 있는 이 사건이 이렇게 진상규명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피해 보상까지 제대로 되지 않고 이게 수십 년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2016년 현재 가능한 겁니까? 부탁드립니다. 호소드립니다. 기자입니다. 네,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취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탁드립니다.